사실상 어제 사퇴의견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사퇴의견하고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네. 조선 제1검이 모두 배워버렸다. 우리 김 의원님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어제 사퇴 기자회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동훈 대표하고 좀 각별한 사이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 장관직을 지금 같이 내기도 했잖아요. 장관직 내기도. 그 네, 예. 내기라기보다 하여튼 지금 제가 네. 그 한동훈 명예훼손건으로 지금 10억짜리 민사소송도 걸려 있고 네. 지금 형사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악연이라면 악연인데 네. 어, 장관직 걸겠다 한 게 그때 그렇죠. 우리 네. 의원님 발언 있을 때 나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워낙 뭐 본인이 하진 않았지만 뭐 조선일보 등이 이제 뭐 조선제일검 해서 네. 이제 한참 한동훈 띄워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본인도 네. 그런 평판을 뭐 내심 즐겼겠죠. 네. 그런데 그런 조선제일검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한동훈이 그런 특수통보다는 네. 기획통 검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의 어떤 대중적인 관심이 이목이 쏠린 것도 그 한동훈의 현란한 그 현란한 네. 말솜씨. 그래서 네. 제가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혀다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 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네. 저는 혀로 흥한 자가 혀로 망했다.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뭐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언론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본인이 그 언론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아주 그 유감없이 발휘를 했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그래서 검사에서 장관 그리고 이제 당 대표로까지 수직 상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제가 혀로 흥한 자가 혀로 망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이분이 너무 노출을 많이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고 나서 사실 한동훈이 도어 스태핑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걸 김건희가 상당히 좀 네. 못마땅해 네. 했다 그래요. 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네.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네.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저거 네. 그 자기 남편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걸 뺏어가네라고 하는 그런 네. 심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게 네. 첫 번째 어떤 이 엇나가는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엇나가는 그 최초의 시발점이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그 한동훈의 그 말이 예. 빚어낸 설화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의총장에 가서 네. 뭐 제가 계엄했습니까? 네. 네. 뭐 제가 투표했습니까? 네. 이 말을 네. 뱉었잖아요. 뭐 네. 그래서 막 물병 날아가고 막 네. 욕설 나오고 이제 네. 네. 난리가 났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민주당 쪽 상대편을 향해서 그렇게 날카롭고 현란한 말을 네. 할 때는 박수를 치는데 네. 그게 거꾸로 예. 저 아군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는 네. 이게 네. 훨씬 더한 부작용을 낳고 그게 지금 네. 이렇게까지 어제 네. 좀 쫓겨나는 그런 사태까지 나왔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혀로 흥한 자 혀로 망했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 언어가 아니라 검사 언어를 그렇죠. 쓰는 거죠. 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참 그 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총선 이전에 맡았을 때부터 해서 네. 다시 전당대회 치르고 당에 복귀해서 63%의 지지를 얻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네. 너무 오락가락한 행보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한동훈이라는 메신저가 갖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신뢰를 얻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던 네. 그런 상황에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네.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지도가 빠지면서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도 10% 아래 정도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간극도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요. 네. 그러면 저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비상계엄이 터지고 계엄 해제까지 한동훈계가 한동훈의 어떤 한동훈이라는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돌파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천운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 12월 3일에 그렇게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당내 상황을 봤을 때 자신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정치력이라고 네. 자기 객관화가 됐다면 그 네. 즉시 이 내란을 선포한 대통령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네, 네. 당대표직을 던져버렸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도 첫 번째 실수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두 한간의 국가 공동 운영 계획을 발표했을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윤석열 만나고 오면 네, 네. 꼭 무슨 꼬리치는 똥개 마냥 꼬랑지가 싹 내려와가지고요. 네. 완전 입장이 선회해버려요. 네.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이제 네. 그런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좀 덜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는 큰 착각을 네. 해서 지금의 상황이 이르게 된 거라 네. 전혀 한동훈 이 개인 자체가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그 말만 하고 해서 실행을 안 한 것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못했죠. 네. 제3자 추천 내놓고도 민주당이 그 법을 좀 바꿔 손질했지만 네.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네. 거부했고 네.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란 사태 딱 일어나고서부터는 오락가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직무 정지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 즉시 직무집행해야 된다고 했다가, 정지해야 된다고 네. 했다가 그다음에 또 그 아까 한덕수하고 공동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서 네. 운운하면서 권한을 나눠 갖자 예. 뭐 그랬다가 다시 또 탄핵 찬성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예. 그 아주 짧은 순간인데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예. 이 리더십이 다 큰 상처를 입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열흘 기간 사이에 그 주로 이제 마크맨이라고 하죠. 그 네. 정치부 기자들 중에 이제 주로 이제 말진들이 붙어가지고 코멘트를 따는데 네. 다 물어보니까요. 탄핵이란 두 글자를 언급을 안 해요. 끝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질서 있는 퇴진이 뭔지 직무집행은 탄핵이냐 이 질문을 제가 한 아.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열흘 동안 탄핵이란 두 글자를 얘기를 안 하다가요. 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네. 자신이 거의 위기에 내몰리니까 탄핵이란 두 글자를 언급했단 말입니다. 아. 이미 실기하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 특징이 있네요. 김건희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럼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건희와 탄핵이란 기울백, 말을. 네. 기울백 언급도 안 했잖아요. 네. 기울백. 네. 예, 이 언급도 잘 안 하고. 주가 조작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 도이치 맞죠. 문제라고 얘기했죠. 도이치 문제라고 예, 얘기했고. 예. 아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뭐 친윤들한테 쫓겨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미래 어제 보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지지자들한테 그런 인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본인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동훈의 자리, 그 미래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의미 같아요. 이게는 근데 자리가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내다 보면 그래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검찰, 네. 두 번째로는 당의 친한계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 기반, 네. 그리고 어찌보면 가장 믿고 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 일반 당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셋 다가 지금 붕괴가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경쟁자들이 약하다 할지라도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상태이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번 자기가 뭐 법치와 또 질서 뭐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수를 개혁해 보겠다라고 네. 한번 깃발을 내걸고 네. 그리고 뭐 친한계들 뭐 단 10명이라도 네. 의원들을 규합을 해서 독자적인 길을 한번 걸어보면 장기적으로 네. 네. 그러면 뭐 또 한번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그 쫓겨나고 지금 완전히 친윤계로 장악이 됐잖아요. 쫓아낸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 반대한 사람들이 당을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찬성한 사람하고 반대한 사람은 결국 물과 기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 국민의힘 들어갖고 뭘 한다 이거는 그 명분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안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명분에서. 예. 예. 두 분 말씀이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인데요. 예. 한동훈이란 사람은
늘 장구 끝에 악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리는 바로는 네. 그 포기하지 않겠다 선언이 결국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열리게 되면 참여하겠다는 그 얘기죠. 의미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는 것처럼 네. 이번에 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에서 정치하기 앞으로 어려워진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대선 후보로 옹립할 수 있는 사람도 한동훈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런 그 12척의 배로 지금 각자가 각자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나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희망을 걸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친윤계에서 밀고 있는 대부분의 친윤 주자들은 네. 명태균 게이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 그렇고요. 네. 오세훈 시장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 원희룡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네. 원희룡으로 대선이 되겠느냐. 네. 당권 후보 경쟁에서 보면은 제일 어려웠던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아무리 친윤에 용산의 힘을 입어도 원희룡으로 어렵다라는 승부인데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림인데 네. 그래서 이 계산을 놓고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당원의 63%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당심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좀 이 내란의 힘을 잘 모르고 네.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다만 여기 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인데요.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자 인터뷰 한 걸 모습을 보시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을 세우는 발언들도 굉장히 농도가 짙고 네. 강도도 좀 수위가 높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지레 이제 말씀드리는 네, 게 네. 아니라 그 친유계 그리고 네, 네. 친한계 쪽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네. 유승민, 한동훈 네. 대선 경선에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서 만약에 힘이 모자르면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이준석까지. 대표까지도 한번 손을 뻗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정계 개편과 함께 맞물려서 그런 그림까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럼 하나의 정당을 만들겠다, 보수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12척의 배로. 근데 아마 뭐 대선은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네.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네.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친한계가 극소수고 네. 그 친한계 내에서도 사실 한동훈의 리더십이 안 통하는 지금 네, 네. 상황 아닙니까? 네. 아무리 12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12명의 뭐 한 반은 지금 다 비례 의원들인 네. 상태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을 치르고 나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이 국민의힘이 대선을 네. 치르고 나면 뭔가 큰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때 이제 한동훈의 어떤 입장을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저는 한동훈이 그런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네, 능력이 네.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 사실 검찰 내에서도 이제 한동훈이 검사로 있을 때도 윤석열 검사의 네. 우산 아래에서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찌 보면 그렇죠. 입증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뭐 제가 다른 검사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을 정점으로 해서 다 이제 뭐 넘버 2, 넘버 3 뭐 쫙 네. 이렇게 가고 한 몸이 돼 있는데 한동훈은 그 안에 같이 어울려 있는 네.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조직도를 그린다면 옆으로 쭉 줄하나 네, 긋고 네. 한동훈을 따로 떼어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한동훈을 만났던 그 기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네. 한동훈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심적인 정서적인 거리가 있었다라는 게 네. 기자들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럼 김건희 씨하고만 가까웠나? 그러니까 어떤 일적인 일로 네. 조직 차원에서는 했는데 그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네. 나는 윤석열하고 다르다. 네. 그 사람은 조직에 대한 충성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네. 나는 조직에 대한 충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회의적이다, 부정적이다. 네.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당신은 뭐에 충성을 하느냐? 그랬더니 네. 뭐 굳이 따지신다면 나는 사건에 충성하는 검사다. 네. 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동훈의 말을 듣는 검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검사가 네. 정말 두세 명에 불과한 네. 그러니까 그런 검찰 내에서 리더십도 그렇게 이게 독불장군인 거죠. 네. 그 모습이 이번에 이른바 한동훈 개 대표까지 그리고 63%에 이르는 지지를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내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그 스타일, 이런 한계, 것들도 예. 영향을 역량,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량의 한계라고 봐야죠.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까 김건희 기자 아까 그런 모습 한동훈이 이제 언론에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네. 되게 그걸 뭐 고깝게 본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은 노력으로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렇죠. 꽃길을 윤석열이 깔아준 깔아줬다. 꽃길을 네. 그 길을 비대위원장까지 밟고 네. 올라온 거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시켜줘, 비대위원장 시켜줘. 그 전에 검사장 승진 시켜줘. 다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 이 한동훈은 자기의 힘이라고 능력이고 역량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너 네, 누구 네.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12척의 배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 한동훈에 과연 그런 역량이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네. 여전히 이거 어떤 쇼맨십으로 하는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네. 자신만의 어떤 가치와 철학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배경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네. 달라붙을 텐데 이번에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할 때도요 했던 넥타이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용비어천가라는 경기가 써여 있는 넥타이를 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이 집단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넥타이를 맸다라고 보는 네. 게 지배적인 해석이거든요. 네. 이제 이게 뭐 물론 상징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정치는 쇼이니까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카메라를 의식하거나 네. 마이크를 의식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뭔가를 부족한 네. 것을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네, 면모들이 네.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요. 이제 그런 대목들을 네. 버리지 않으면 네. 대선 주자라고 이제 언급하기엔 좀 가당치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댓글이죠. 네. 그동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뭐 사무총장 뭐 등등 다 이제 그 댓글 문제를 네. 이제 버틸 수 있는 네. 힘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 뒤집어졌으니까 네. 이제 한 사람이 그냥 당원일 뿐이니까 네. 새로운 체제에서 그 댓글의 실체가 뭔지 네. 과연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게 드러나면 네. 굉장히 그 현 국민의힘 내에서는 네. 치명상을 입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아니라 한 대표가 연루돼 있는 거죠 이게. 글쎄요, 뭐 한 대표 아니 왜냐면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해가지고 시간대에 1분 30초 2분 간격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모아서 아이디를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한 대표가 직접 그랬을 수도 있다. 가족이 했을 수도 있고.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동훈은 대권 주자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아직 대권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대권에 나간다고 하면 네네. 당권 주자가 되고 나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정리하지 못했던 네. 정치인인데 네. 대권에 나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검증대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금 네.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안 된다고 보죠. 우리 또 김호님 잘 아시지만 장인 장모 논란이 그렇죠. 또 네. 엄청나게 불거질 네. 가능성이 너무 부인, 높은 뭐 인물이죠. 딸, 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올라오는 거죠. 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친윤계는 한동훈을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네. 최고위원들 다 사퇴시켜가지고 그럼 이제 그래서 다시 당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탄핵 반대파들이. 네. 이 국민의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미래는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 네. 영남 자민련에 충남 의석 몇 개, 강원 의석 몇 개를 더한 수준으로 완전히 전락할 거라고 보고요. 네. 기존에 이제 그 초선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오면서 의석 수는 계속해서
소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파라고 보수 정당이라고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 보수 정당은 거대 정당이라고 부르는 국민의힘은 왜 계속 의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느냐? 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우경화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상식과 합리를 갖추고 있는 비상계엄을 해제한 세력이라든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말고도 완전히 정반대로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만한 윤석열의 주장에 동조하는 네. 것 같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 보수들, 수구 보수들 중심으로 뭉쳐버린 결과를 나왔어요. 네. 심지어 내란 행위가 규정되고 나서도 단톡방에서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90명이라도 뭉쳐야 된다. 85명 뭉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결론은 어디로 나아갔느냐? 앞으로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총선에서마저도 자신들의 의석은 그런 의견들만 주되게 공유하고 돌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우경화 정당이 돼서요. 네. 한국식 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결론으로 네.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네.